어떤 경우에 상장 폐지되는지 기준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걸려서 트리거가 작동을 하면 한번 털어보는 거죠. 기업들은 상당히 공포스럽게 느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돈 빼돌리고 뭐 실질 심사에 걸려서 그 퇴출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백스 김기동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극소수 기업만이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반대로 상장이 폐지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중요한 그 상장 폐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30여 년간 한국 거래소에서 근무하면서 상장 폐지 업무를 담당해 오신 한국거래소 김지양 전 본부장 본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김재향이라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한 30여 년 공시, 상장관리, 상장폐지 이런 기업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오늘 우리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김 사모님, 일단 상장 폐지하면은 어떤 경우에 상장 폐지되는지 기준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상장 폐지는 크게 저희들이 이제 투 트랙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요건에 의한 상장 폐지,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소가 심사를 해서 이제 하는 상장 폐지 두 개의 요건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형식적인 요건은 뭐 감사의견 거절, 전액 잠식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바로 매매거래 정지를 하고 그다음에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트랙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 심사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어떤 거래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매매거래 정지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소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폐지를 시키는 게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의한 상장 폐지라고 합니다. 우리 저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시죠. 적격성을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실질 심사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규정에 19개인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영업이 잘 되느냐, 재무구조가 건전하느냐, 그 다음에 경영 투명성이 높냐,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됩니다. 쭉 스크린 한번 살펴본다니까 기업들은 상당히 공포스럽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정하는 19개 사안에 딱 걸려서 트리거가 작동을 하면 한번 털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아니 우리는 왜 뭐 이런 사유로 들어갔는데 왜 다 보냐 그럴 수 있지만, 규정에서 정하는 19개 사안 그 부분을 잘 대처를 하게 된다면 또 이렇게 다시 매매 거래가 재개되고 살아날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제일 상장에서 기업 금내하는 게 대표이사 횡령, 또 임직원의 횡령이 되면 일정 기준이 되면은 공시를 해야 되고, 예. 다 오픈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싶지만은 상장 폐지로 이어질까 봐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예. 바로 그게 예. 실질 심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거래소가 모니터링하는 어떤 비재무적 지표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 부실화 징후가 어떤 데 제가 느껴지냐면, 첫 번째 그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가면 좀 부실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창업자들이, 파운더들이 상장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엑시트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사람들 들어와서 회사 다 이렇게 횡령하고 다른 데로 돈 빼돌리고 그 다음에 뭐 실질 심사에 걸려서 그 퇴출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 소액 공모 많이 하는 기업들, 그만큼 회사 유동성이 조금 떨어져 있다, 안 좋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공시 의무 많이 위반하는 기업들도 조금 부실 징후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을 자주 사고팔고 하는 건 기업의 어떤 장기적 가치에 불안한 요소니까요. 최근 들어서 거래 정지 상장 폐지가 아주 엄격해졌다. 실제 작년에 어느 정도 상장 폐지가 됐는지 좀 통계 같은 게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한 50여 개가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에는 좀 개선 기간도 줘서 좀 살려보자 이런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좀 좀비기업 속가내기 그런 기조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다산다사의 시장인데
다사는 해왔는데 다사는 안 됐다.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정책 당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된 걸 더 살리고 자본시장 키우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좀비 기업들을 많이 속아내야 되겠죠. 예. 그래야 좋은 기업들이 가치가 더 평가되고 예. 아마 그런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이 반영된 거 아닌가 예. 네,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아까 50개 이상 뭐 상장 폐지됐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코스닥입니까? 코스피 기업은 없나요? 뭐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코스피는 우량 시장이다, 코스닥은 2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코스피에도 있고 네. 코스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숫자는 일단 기업 규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코스닥이 또 이제 퇴출되는 기업들은 더 많은 거는 뭐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실질 심사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19개 사유가 있다 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이해될 수 있게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제 원래 실질 심사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형식적인 상장 폐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 그걸 살짝씩 피해가는 경우들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100 기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100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정량적인 기준이 아닌 정성적인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하면 한번 털어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횡령 매입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분식회계. 분식회계 같은 경우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 상장 폐지하고 그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상당히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다음에 고의로 공시를 은폐하고 안 하고 해서 그 공시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분이 말씀드리니까 좀 더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19개는 위험 신호네요, 그죠? 위험 신호라기보다는 이미 뭐 그 기업 부실이 상당히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럼 실질 심사에 개시자 표현이 쓰는지 뭐 시작되면 예. 뭐다 거기다 상장 폐지가 되나요? 사유나 그 회사 상황, 회사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매출도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익 규모도 크고, 그리고 뭐 재무 건전성도 훌륭하고, 그렇지만 어떤 직원이 횡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횡령을 했다고 해서 그 기업을 상장 폐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투자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건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기업들한테 자기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개선 계획서라는 걸 내게 됩니다. 좀 정제되게 뭐 법률 검토도 잘하고 준비를 잘한 그 개선 계획서를 내면 충분히 다시 매매거래 재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시적으로 또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이런 회사에 19가지 사유가 발생했지만은 좋은 기업의 가치가 남아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근거를 잘 제시하면은 그렇습니다. 충분한 노력에 의해서 이 기업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회사를 한 곳 탈퇴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될 수도 있고. 예,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매매 정지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 예, 그렇죠. 매매 거래 정지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절차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형식 사유든 실질 사유든 발생을 한다면 그 후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지를 시켜놓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 다른 그 정보를 모르고 투자한 투자자들,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 공시 다 일일이 찾아보고 투자 안 하실 겁니다. 그러면 큰 선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거래소에서는 긴장된 순간이죠. 그래서 일단 정지를 시켜놓고 그리고 그 이후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안이 잘 유지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공개 정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래소가 그래서 사실 뭐 주식 투자하는 게 저희들은 주식 투자도 거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그 상장법인에서도 이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공시를 할 정도라면 내부 뭐 기획이나 CFO 이쪽 라인은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공개 정보 이용 개연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실질 심사하고 별개로 또 형사적 처벌 대상이 실제로 뭐 음지된 사건 몇 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 이제 미리 팔면은 손실 회피 예, 그렇습니다. 정보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아주
심플할 겁니다. 작업내는 거. 그런 경우가 있으면 판 사람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횡령배임 사실을 회사가 인지를 하면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사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못 챙길 정도로 아직 뭐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허위공시 뭐 한두 개가 적발이 된다면 바로 실질심사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큰 투자를 하는데 그 기업을 하나도 안 보고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투자자들을 다 보호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